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은 의사들이 사실 조회수를 위해서 이거 하나만 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, 얼굴에 요거 마사지 매일 해줘라, 이런 얘기들 부지기수입니다. 물론 그걸 진짜로 믿고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 얼굴 표정 근육을 많이 쓰는 걸 가지고 주름이 덜 생기게 된다,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팔자를 볼게요. 팔자. 사실 팔자는 왜 생기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요 팔자 쪽에 있는 속지방이 점점 얇아집니다. 그러면서 점점 여기가 들어가게 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악골, 위턱뼈의 코 옆부분이 계속 뼈의 재흡수가 일어나면서 나이 먹은 파입니다. 더더욱 또 여기가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팔자 라인 위에 있는 이 볼, 이 비순 지방이라고 하는데, 이 비순 지방 패드에서 아래쪽 부분이 겉지방이 볼륨이 증가합니다. 아래쪽이 증가하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. 이렇게 결합 조직에 걸리게 되거든요, 그 지방이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. 여기서 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. 팔자주름 쪽 안쪽이랑 바깥쪽이 피부 캐릭터가 다릅니다. 이쪽이 좀 더 단단하고요, 이쪽이 좀 더 소프트합니다. 어우러지면서 팔자가 생기는데, 하루에 뭐 3번씩 4번씩 뭐 20초간 30초간 막 이렇게 하면서 팔자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?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.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입꼬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, 이렇게 입술을 위로 들어올리게, 입꼬리를 위로 들어올리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표정을 좋게 만들고 내 인상을 좋게 만들고 내 얼굴을 좋게 만들겠다, 그런 차원에서 안면 근육 운동을 하시는 거는 찬성입니다. 다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주름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입니다. 차라리 우리가 흔히 맞는 얼굴에 스킨보톡스들, 팔자를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스킨보톡스 같은 것들을 쫙 맞게 되면 팔자 부분이 상당히 바로 좋아집니다. 피부 표면에도 작용하지만 스킨보톡스는 입꼬리와 윗입술을 위로 들어올리는 근육들이 여기 팔자 쪽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화시키는 겁니다. 안면 근육을 최대한 긴장도를 떨어뜨렸더니 주름이 좋아지는 것만 봐도 안면 근육을 많이 써서 주름을 좋게 만든다? 이거는 틀린 얘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미간 주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찌푸리는 안면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주름이 악화됩니다. 마사지 하는 것이 내 습관, 즉 주름을 만드는 그 안면 근육에 대한 긴장도를 풀어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겠으나, 그거를 막 마구잡이로 한다고 해서 정말 주름이 덜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역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, 결코. 어느 정도 스트레칭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진짜 놀랍게도 얼굴에 림프액이 순환되지 않고 그냥 정체돼 있을 때, 이럴 때 얼굴이 팽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깊은 층에 있는 림프액들은 사실 얼굴에서 잘 고이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위들은 예를 들면 눈밑 같은 부분, 눈가 주변, 이런 부분들은 림프액들이 잘 정체가 잘 되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뭐 라면 먹고 잤더니 막 눈가가 탱탱 부었네, 그런 거는 이제 마사지해서 부은 듯한 느낌들을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, 그거 자체가 피부 자체를 탱탱하게 만들거나 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. 부은 부분을 빼주는 걸 목적으로 림프 마사지가 특정 부분에 타겟을 잡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, 그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얼굴이 탱탱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. 림프액이 오히려 얕은 층에 있는 림프액들은 정체가 됐을 때 얼굴이 탱탱해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림프 마사지 자체가 무조건 얼굴을 탱탱하게 만든다는 거는 속설이 있습니다. 피부 탄력 유지를 위해서 일단 제일 피해야 되실 거는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증기나 훈증을 너무 즐겨서 하시는 것 자체가 피부 탄력을 매우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 찜질방을 자주 간달지, 맨날 뜨거운 증기 앞에서 있달지, 사우나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, 물에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담그고 있는 거, 이걸 너무 즐겨 하시는 게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들이 피부 장벽 자체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,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단순히 이런저런 나쁜 피부 표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안쪽에 피부에서부터 그 밑에 쪽 조직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나쁜 습관만 개선하더라도 피부는 엄청 좋아질 수 있고, 탄력을 저하시키는, 유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더 빠른 속도로 노화를 시키는 거는 막아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굳이 말하면 얼굴이 많이 두껍거나 단단한 얼굴 조직을 갖고 있으신 분들, 딱딱하고 단단하고 질기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얼굴에 부담 없이
이것저것 사실 하셔도 됩니다. 뭐 얼굴 운동을 한달지 뭐 마사지를 한달지 이런 거는 크게 그런 분들은 뭐 별 영향을 안 받아요. 근데 피부가 되게 소프트하신 분들, 그다음에 쉽게 늘어지거나 막 이런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막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을 막 하시는 거 자체가 오히려 그런 움직임 통해서 주름 자체가 악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뭐 안면 운동을 보다는 조금 그냥 가벼운 마사지 정도는 괜찮습니다. 마찰을 너무 심하게 피부에 한달지 그러면 그 자체가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을 많이 주지 않는 선 정도에서만 가벼운 마사지 정도. 차라리 냅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일 많은 게 이제 피부에 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뾰루지가 나거나 좁쌀처럼 뭐 올라오거나 피지가 보이거나 해가지고 막 보이는 족족 손 대고 짜고 코에 피지 생기니까 그 족족 나는 뭐 뽑아야 된다 뭐 이것저것 도구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뭐 코팩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마사지를 위해서 자꾸 얼굴에 막 이런 거 괄사 같은 거 막 얼굴을 문지르고 나는 그렇게 365일에도 전혀 문제 없었다 뭐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. 근데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얇거나 그러신 분들은 얼굴에다가 막 인위적으로 자꾸 피부 마찰을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걸 넘어서서 막 이렇게 얼굴을 뒤틀고 쥐어짜고 얼굴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는 그냥 차라리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. 괜히 자극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그냥 냅두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.